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 아까 보니까 높은 타워 같은 게 보이던데. 에이, 거기 아니야. 나만 아는 데니까 따라와봐. 안녕하세요. 저는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먼 곳으로 떠나보낸 셰일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리첼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 시절 리첼과 함께 한국 여행도 다녀왔을 만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한국을 회상해보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소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번잡한 곳이었으며 사람들도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 여행을 했던 것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감동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어를 못했지만 한국어를 못한다고 짜증내거나 차별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영어를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민자의 나라이고 자신들의 조상들도 모두 처음에는 영어를 못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은 싹있고 지금 현재에 충실해 영어 못하는 이방인들을 죄인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을 혐오해왔지만 저와 리첼은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미국 안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일 뿐이죠. 외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외국인들에게 작은 배려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저런 일이 발생해도 그냥 방관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냥 방관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런 차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그렇게 대학 시절 리첼과 경험했던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저희는 생각도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냥 한국은 저희에게 거기서 그치는 나라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리첼은 한국아리를 했는데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잠깐 스쳐가는 유행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첼은 저에게 같이 한국어 공부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고민 끝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취미로 언어를 배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제가 한국과 깊은 인연이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리첼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으로 말을 하기도 했더니 리첼은 그 뒤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리첼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리첼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저녁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리첼은 평소 남자를 선택할 때도 매우 신중한 태도였고 그래서 쉽게 남자친구를 사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녀가 고르고 고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득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저기 멀리 리첼의 뒷모습과 옆에 듬직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인사하며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상하셨듯 그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서 놀란 것은 아니었고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기는 했는데요. 얼굴에 화상 흉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식당에 들어오면서 검은 머리의 남자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었고 리첼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어서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 왼쪽 뺨에 손바닥보다는 작은 크기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만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리첼의 남자친구 종혁 씨는 오히려 제 표정을 보고 악당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말아달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나의 실수를 깨닫고 몇 번이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보고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농담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리첼이 사람을 잘 골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면에 너무 대놓고 놀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그 상처에 대한 스토리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부상을 당했고 처음에는 당연히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점점 자신감 없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으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적인 취미도 많이 가지고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 극복의 완성 단계로 이렇게 미국으로의 유학을 오게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의 공무원들은 해외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1년간 유급으로 휴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간 영어를 배우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며 말이죠. 리첼은 자신감 있고 직업 특성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그의 모습이 평소에도 녹아 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리첼이 반해버렸던 것이죠. 이 커플은 서로에게 좋은 영어 선생님이자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왔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리첼은 다니던 회사도 이미 그만뒀으며 종혁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복직해야 하는 다음 달 같이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종혁 씨와의 짧은 인사 자리였고 그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했지만 리첼의 그런 결정은 너무나 놀랄만한 소식이었죠. 아주 오래전 대학생 시절 가봤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였고 정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나라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한국에 간다고 하는 리첼의 결정을 오롯이 축복해주기에는 걱정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놀러 갔다가 그 매력에 빠져버린 것이고 저와 리첼은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인지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갈 리첼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옆에서 훈수를 둘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친구 사이니까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축하해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리첼은 미국의 결혼식 비용은 한국보다 5배는 비싼 것 같다며 미국에서의 결혼식은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친한 친구인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2번째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식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녀와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리첼은 결혼식 직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버렸고 저와 한국에 같이 왔던 리첼의 부모님도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바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혼자 한국을 더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리첼이 여기 계속 산다면 몇 번 더 와볼 수 있는 나라였지만 리첼에게 이 나라가 얼만큼 그녀를 잘 품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한국을 둘러보면서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관광,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별소득 없이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 하나를 더 만들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터지고 리첼이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잘 지내는 듯 했고 저도 제 나름대로 미국에서 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절친한 친구라서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기로 했었는데요. 그 약속도 무색해졌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리첼이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야 하느라 그 전염병이 끝나고도 미국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인연이 끊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처럼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리첼도 결혼 후 처음 오는 친구라며 매우 기쁘게 생각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조금 커서 이제는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수 있다고 했고 때문에 오전부터 저녁 시간까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주었습니다. 보모를 써야 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집 앞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기는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더라도 저와 시간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리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번째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만에 보게 된 리첼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2019년 10월에 결혼을 했으니 4년이 조금 넘었더군요. 리첼은 그 사이 아줌마가 다 되었어요. 살도 많이 찌고 배도 많이 나왔더군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리첼은 한국에 살면서 성격이 더 여유로워지고 더 침착해진 것 같더군요. 아마 침착하고 좋은 심성을 가진 남편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그녀가 종종 전해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남편이 잘해주는구나, 가정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왔고 그런 남자가 미국에도 있다면 저도 당장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리첼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리첼과 아빠 종혁 씨를 반반씩 닮은 이 호녀라기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눈동자색도 오묘한 색이었고요. 아이와 놀아주며 친해졌습니다. 2019년에 왔을 때만 해도 시차 적응 따위 무시하고 그냥 놀러 다녔었는데 이제는 저도 노화가 진행되는 나이이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리첼네 집에서 며칠간 편하게 쉬었습니다. 어차피 3주 일정으로 오게 된 한국이라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으니까요. 시차 적응도 끝났고 가볍게 집 근처에 산책 정도만 나가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에 나섰습니다. 리첼이 그동안 한국에 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맛집들, 그리고 환장할 정도로 맛있는 디저트 가게, 아이를 데리고 같이 코엑스라는 곳에 아쿠아리움도 가보고요. 팔팔한 대학생 때 놀러 다녔던 클럽이나 술집, 다양한 레저 활동을 하는 여행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니 저도 제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 체감이 되더군요. 다시 클럽에 가서 밤새 놀라 그래도 못할 체력이고, 이제는 술도 그렇게 마시지도 못해요. 게다가 체력을 쓰는 다양한 레저 활동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저와 리첼은 그렇게 한국의 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다녔습니다. 다소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장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리첼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셰일리, 혹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본 적 있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리첼의 결혼식 때 혼자 서울을 여행하며 남산타워에 올라가 봤거든요. 예전 대학생 때는 그곳에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2019년에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고 진작에 와볼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에게는 기억이 너무 선명하고 야경도 정말 멋졌던 그 서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남산타워 올라가 봤다며 고백을 했죠. 리첼은 실망할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화려하고 멋진 서울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제가 이미 가봤다며 김 빠진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보는 것과 친한 친구 리첼과 함께 가는 것은 또 다른 분위기, 다른 기분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남산타워에 한 번 더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첼의 반응은 뜻밖이었는데요. 리첼은 자기가 말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함께 가자고 했죠. 리첼이 추천해주는 장소에 같이 가보는 것은 무조건 좋지만 남산타워 말고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남산타워는 밤에는 예쁜 원색 컬러로 빛나는 곳이고 대놓고 전망대처럼 생겼잖아요? 하지만 또 다른 곳이 있다니,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꼭 낮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보는데 야경이 아닌 대낮에 가야 한다니 말이죠. 그리고 리첼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 끝까지 말을 안 해줬는데요. 잠실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에 전망대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보통 전망대는 야경 명소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곳이 어딜까 궁금했습니다. 리첼과 함께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리첼은 날씨까지 체크해가며 비장한 표정으로 그곳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인가 싶었는데요. 그렇게 리첼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장소였어요. 자꾸만 서울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 엄청나게 높은 건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첼에게 저 타워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장소야. 그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있다며 의아하다는 듯이 이야기했죠. 그 건물이 맞았지만 저는 제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때, 아니 그 어디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나게 높은 타워에는 건물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었고 제가 그곳을 걷게 된 것이죠. 실내 전망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롯데타워 실내 전망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리첼이 아니라고 할 만했어요. 밧줄에 의지해서 천천히 걸어나갔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데도 몸이 찌릿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가서 탁 트인 곳에 도착했고 고개를 들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절로 환호성이 나왔어요. 눈앞에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으며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내 시야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리첼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인데 저랑 오기 위해서 아껴두었던 장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다며 같이 그곳에서 시원하게 환호성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맑고 쾌청했습니다. 저기 아주 멀리 흐릿하게 바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쪽 바다 위에 떠있는 공항에 착륙을 해서 온 것이라며 리첼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저 바다를 보기 힘든데 우리는 운이 좋다며 말이죠. 그리고 시야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한강의 엄청난 크기와 그리고 그 위에 지어진 다리 건축물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황홀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장소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그 높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싹 풀고 스카이워크 체험을 마쳤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니 흥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고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된 상태로 다녔던 것 같아요. 2019년에 한국에 왔을 때 봤었던 남산타워에서의 서울 야경과는 또 다른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머릿속에 더 오래 깊이 박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나 싶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관광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는 맞았습니다. 여전히 그랬고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리첼이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냐는 것이었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며 그리고 서울에서 그동안 맛집을 찾아다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단골 가게도 있는 리첼에게 한국 생활 어때? 지낼만해? 라고 묻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도심권 생활을 하고 있는 리첼은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다며 오히려 삶의 질을 따지면 한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의 자연 풍경이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해도 그런 한적한 곳을 찾기 어렵지 않다며 말이죠. 아이의 육아 때문에 남편도 내근직으로 전환해서 평일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같이 여기저기 구경을 다닌다고도 했어요. 여러모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리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여전히 회사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숙명이지만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한결 여유로워진 리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먼 나라로 떠나보냈으나 그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그곳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한 그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왠지 앞으로도 몇 번은 더 가볼 것 같은 한국,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